예, 반갑습니다. 저번 주는 저희가 수업했을 때 더워가지고 막 팔 걷고 했는데 오늘은 막 잠옷 입어도 춥네요. 오늘이 원래 라이플 시즌, 소총을 사냥하는 첫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때문에 친구들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안 나갔는데 지금 사냥 나간 친구, 덕하고 데니얼 둘 다 지금 사슴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저한테 지금 문자 오고 지금 막 사진 보내주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축하를 보내주고 나는 못 간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좀 억울하고. 자, 하지만 우리 퓨처 사냥꾼들을 위해서 오늘 수업합니다. 한 분께서는 뉴욕에서까지 오신다고 저번 때 아드님과 같이 와서 그 3데이 그 슈링 캠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사냥이니까 아버지 혼자 오셨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냥 클래스 하면서 저보고 이제 왜 이거를 가르치는데 사실 저는 사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응이 좋으셨고 저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슴고기를 또 요리를 해서 직접 먹어볼 거고요. 왜냐면 맛이 없으면 사냥할 이유가 없고 안 먹고 쏘기만 하면 잔인한 거지 그건 사실 큰 도움이 안 되죠. 이제 저희가 사냥하면서 꼭 필요한 스프레이 두 가지예요. 이제 이 첫 번째는 틱 리펠렌트, 그 다음에는 이 생킬러. 이것은 우리 몸에 냄새 죽이는 거죠. 또 여기도 지금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죠. 사슴들이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물, 먹이, 잠자리. 그쪽에서 저는 항상 사냥터를 했을 때 물 있는 걸 꼭 확인하는 이거 거기는데 고무부츠 신잖아요. 그러면 물 같은 거 그냥 쉽게 그냥 밟고 건너가면 되는데 일반 신바들 이렇게 끈 묶는 뭐냐 이런 것들은 물을 못 건너가기 때문에 또 상당히 고생을 해요. 우리가 보통 사냥총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총은 괜찮은데 스코프가 후졌어. 요번에 카벨라가 11월 21일부터 세일하는 게 상당히 컴보가 좋더라고요. 요건데요. 지금 요게 보면 브라우닝 AB3 제가 오늘 총 가져 나왔어요. 저번 주에 쏘신 분들도 이 총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스코프가 루포드 거야. 상당히 좋아요. 근데 두 개 콤보해서 749불. 카벨라 자주 가시는 분은 알지만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첫날 가서 아침에 줄 서지 않으면은 벌써 나가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 가서 줄 서셔야 되고요. 온라인 오더는 안 돼요? 예? 온라인. 저거 한번 확인 안 해봤어요. 그래서 온라인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건 딱 21일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세베지 거 있죠? 세베지 110 헌터 XP. 이 상당히 좋은 총이에요. 근데 스코프가 보텍스 다이몬드백. 그러니까 보텍스가 싸구려가 플러스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다이몬드백이에요. 플러스 파일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가 있으니까 전혀 문제는 없는데 약간 화질이 안 좋아. 근데 다이몬드백은 화질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은데 요것도 지금 컴보 해가지고 749불. 둘 다 가격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냥총을 필요하시다고 하면 아마 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6.5 쿨 모드나 308 찾을 수 있으면 무조건 사셔도 후회 안 할 총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스코프가 따라왔을 때는 산 다음에 스코프를 한번 꽉 조여주는 거 우리가 톨킹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쏘다가 0점이 안 맞고 이상하게 되는데 그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다 톨킹해 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저번째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백덤. 우리가 그 사냥했을 때 내가 평소에 하루에 나갔을 때 보통 갖고 다니는 것들이죠. 이제 저번 주 비디오 다 보셨기 때문에 다 이제 다 대강 아시죠? 다 보셨죠? 네. 예, 그러면 저거 또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저번 주 안보 정보만 저거 보여드릴게요. 아주 오늘같이 진짜 추운 날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안에 그냥 간단한 장갑을 이렇게 끼고 그리고 손가락을 내놓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내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겨울 장갑을 더 하나 더 껴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손가락은 나오죠. 손가락 나오면서 그 추울 때는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 안에 요거 하나 있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슴 우리가 잡고 이제 총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때 두꺼운 장갑, 저거 지금 요건 좀 약간 얇은 거지만 겨울 장갑 이렇게 두꺼운 거 쓰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썼을 땐 되게 둔해. 그러니까 얘 빼고 얘 하나만 끼고 사슴 찾고 다니고 사슴 땡기고 하면은 추운지 몰라요, 사실. 근데 두꺼운 거 하나 있으면 끼자니 너무 거북하고 안 끼고 하자니 손이 너무 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 세트 하나 하면 되고 얘도 보면 바닥에 약간 고무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러프한 거고요. 페이스 마스크가 저가 평소에 이거 쓰잖아, 그렇죠? 겨울에는 저가 이걸 써요. 요거 하나.
이거는 플리츠를 댔기 때문에 따뜻하죠. 근데 저는 안경 끼기 때문에 저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칼로 코를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안경을 끼고 우리가 마스크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거는 내가 숨 쉴 때 다 위로 올라서 안경이 금방 다 그냥 습기가 차버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가 해보니까 코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다른 건 다 보신 거고 저번 주에 한 가지 저가 저번 주에 한 거 여기 보이죠? 밴드에이드. 1,2밴드 하나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많이 다쳐요. 또 저가 저번 주에 안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목캔디. 목캔디 꼭 하나씩 넣고 다니요. 왜냐면 추운 겨울에 생각보다 기침이 많이 나와요. 근데 기침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 계속 컥컥컥 하는데 참을 수도 없고. 그러면 사슴들이 기침 소리 들으면 다 도망가죠. 그래서 목캔디 제가 항상 몇 개 넣고 다니고 꼭 목캔디가 아니어도 일반 캔디라도 우리가 기침 나는 거 우리가 막아줄 수 있고요. 또 저번 주에 제가 깜빡이 안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요 가방 안에 플래시라이트 있는데 보면은 제가 플래시라이트 엑스트라 하나 갖고 다니지만은 엑스트라 배터리 꼭 갖고 다니요. 왜냐면 오후 사냥하고 사냥이 좀 늦어지면은 배터리가 금방 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엑스트라 배터리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플래시라이트는 사실 얘예요. 이게 브라운에서 나온 건데 더블 A 배터리 하나 들어가고요. 빛은 상당히 밝고 그쵸? 파란색, 인색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가고요. 그리고 그냥 모자 딱 꼽으면 상당히 간편해요. 그래서 저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한때 이거를 온라인 되게 되게 쉬웠는데 요새 이걸 찾기 좀 힘들어요. 제가 요새 얘를 좀 아끼려고 얘를 지금 백업으로 쓰고 있고 다른 거 저거 쓰고 있죠. 요거요. 그렇죠? 요거는 카벨라 저거 구입한 건데 되게 쌌어요. 490인가 590인가 하는데 이거는 트리플 A 배터리 2개 들어가고 상당히 밝고 좋은데 저가 써보니까 한 1시간 쓰면 죽어버려요. 또 저가 저번 주에 깜빡 안 보여준 게 바로 이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고무장갑 꼭 필요해요. 저는 코스코에서 그 200개짜리 사요. 그래서 저는 사이즈 라지를 사고 사이즈 라지 미디엄 그 스모가 있죠. 작년에 우리 팬데믹 때 이 고무장갑을 못 찾았어요. 코스코에서도 완전 동이 났고 해서 그 전에 저는 항상 넉넉히 사놓으니까 4박스인가 사는 게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걸 쓰고 있는데 고무장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집락 그쵸 이거 1갤론짜리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슴 간이나 심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넣고 오고 또 이거 언제 쓸까 궁금하신 분 또 한번 맞춰보실 분 소변? 정답 소변이요. 그러니까 남의 알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변 엄청 매려. 근데 소변 동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소변 냄새. 왜냐면 소변에는 우리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영역 표시했을 때 소변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변 쏘면은 다른 동물들이 되게 무서워. 이거는 이건 누군가가 여기 있구나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여기다 소변 보고 딱 닫아서 백팩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내려올 때 내려서 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페이퍼 타올 있죠. 페이퍼 타올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서 한 5장 정도 저거 넣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슴 잡고 막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막 손에도 피가 많이 묻고 칼에도 피가 묻고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닦아가면서 하고 또 언제 쓸까요? 사실 맞죠? 똥 쌀 때, 그쵸?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거는 뭐 터진다. 할 땐 가야지, 그쵸? 그때 이게 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신 다음에 부츠로 땅을 슬슬 파고 파묻어 주는 게 좋아요. 휴지는 되게 재밌는 게 동물들이 변 냄새는 안 무서워요. 우리가 변내는 호르몬제가 없는데 소변에, 그쵸? 소변에는 우리가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소변을 좀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번 주 깜빡이니까 안 보여줬고요. 그 외에는 사실 다 보신 거예요. 저번 주 비디오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백덤프는 제가 이걸로 간단히 끝낼 거고요. 페어팩스 카운티 안에서도 총을 쏠 수 있나요? 안 돼요. 페어팩스 카운티 안에서는 활만 허락이 돼요. 근데 활은 그러면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부 다 허락이 되나요? 자기 땅 내에서 활은 특별한 법이 없어요. 근데 페어팩스 카운티 내에서도 그 와일드라이프 레저베이션 이런 데가 그 라로이를 뽑혀서 사냥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는 자기네들 법이 다 달라. 어느 지역에서는 샷건만 쏴라.
샷건을 쏘는데도 벅샷만 쏴라. 어느 지역에서는 샷건을 쏘되 슬러그 하나짜리만 쏴라. 어느 지역에서는 실제 라이플을 허락하는 데도 있어요. 이방 얘기 나온 거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 왜냐면 제가 저번 주에 또 이해를 제가 깜빡, 저번 주에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냥 오늘 배웠잖아, 그렇죠? 배우면 사냥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냥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거는 땅을 가진 친구를 아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리스하는 거. 저희가 지금 사냥하는 것 땅을 리스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얼마 내고 우리가 그 땅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냥을 하는 거고, 제가 지금 리스하고 있는 땅은 리스버그에 있고요. 그러니까 라우런 카운티에 있는데 거기는 한 소주면 땅이 크지는 않아요. 한 35에커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사냥꾼 4명이 같이 합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저가 개수 다 정해졌어요. 왜냐면 이 땅은 제가 처음에 제가 제일 먼저 찾은 땅이에요. 그리고 20년 가까이 한 15년 정도 제가 무료로 사냥을 했었고, 그 대신 조건은 땅을 관리해 주기로. 그래서 다른 사냥꾼도 못 들어오게 간판 다 붙이고, 왜냐면 제가 오기 전에는 그 땅 주인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한국 분이셨고요. 그 불법 사냥꾼들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들어가니까 막 여기저기 막 사슴 뼈다구가 있고, 뭐 하다못해 이 트리스탠드 밑에다가 사슴 거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막,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기 땅처럼 가서 맥주도 막 마시면서 사슴 쏘고 막.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무서워서 자기 땅에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만나러 가서 저가 얘기하다가, 그러면 저가 좋은 제안을 하겠다고, 저가 모든 사냥꾼들 다 쫓겨내고 간판 다 붙이고 아무도 못하게 저가 관리할 테니까 사냥을 허락해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고맙겠다고 해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다 쫓겨냈어요. 하고서 지금 제가 쭉 해왔는데, 한 2, 3년 전에 이제 그분이 땅을 아들님한테 이름을 넘기면서 아들분들이 사냥 안 하시니까 이게 라이빌리티 문제, 여기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 막 이런 복잡한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냥을 허락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한 거는, 그러면 제가 리스를 하겠다. 리스를 하면은 리스한 사람이 책임이 다 있죠. 지금 리스를 하고 있어서 지금 다른 친구 지금 3명은 1년에 자기 식구까지 포함시켜서 사슴은 4마리가 잡는 게 제가 리밋을 뒀어요. 그리고 저는 6마리까지 잡는 걸로 리밋을 뒀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약속을 하고 지금 사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냥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잡아가면 사슴도 수가 좀 약간 떨어지고, 근데 사실 사슴 수가 준다는 것보다는 사냥꾼들이 많이 들랑달랑 거리면 사슴들이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퍼블릭랜드, 그렇죠? 퍼블릭랜드인데, 퍼블릭랜드가 일반 딱 퍼블릭랜드 생각하면 하다못해 여기 셰넌도가 있잖아요. 셰넌도와 이 큰 내셔널 포레스트도 겨울 되면 사냥을 허락을 해요.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아니면은 여기 버지니아 헌팅 거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정부에서 허락한 자기네 땅들이 사냥을 허락한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저도 처음에 땅이 없었을 때 몇 번 가봤는데 한 번도 사슴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 이유는 그 동네 사람들이 벌써 꽉 잡았어, 거기는. 그리고 퍼블랜드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좋은 땅을 내가 찍어놨어도 사냥하는 날 갔더니 벌써 다른 사냥꾼이 앉아있어. 그러면은 할 말이 없고 그냥 나와야 돼요. 또 다른 퍼블랜드는 뭐가 있냐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연보호지역인데 사슴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1년에 몇 마리씩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을 이제 1년에 보통 한 3, 4일을 사냥날을 잡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뽑혀야 돼요. 뽑혀야 되는데 뽑힐 확률이 좀 많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거 했을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까지 라이센스 다 받게 해가지고 다 같이 다 집어넣는 거야. 해서 만약에 집사람이 뽑히면은 내가 집사람 같이 따라가고, 애들이 뽑히면 애들 따라가고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사냥 날짜가 항상 주중에 걸렸어요. 우리가 주말에 하면은 일하시는 분들 주말에 가면 좋은데, 주말에는 그 공원이 문을 열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구경하러 오고 막 하니까 주말에는 오픈 안 하고 꼭 주중에 3일을 사냥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 이것도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사냥하기 전에 미리 가서 스카우팅하고 내가 다 찍었어. 그리고 갔더니 사냥꾼들이 벌써 앉아있어. 그러면 다시 나와야 돼요. 근데 사냥하는 날 딱 가잖아요. 그러면 밖에까지 진짜 한 1마일 정도 차가 줄 서 있어요. 보통 한 번에 한 200명 정도 딱 집어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느꼈던 것은, 일찍 가야겠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진짜 거기서 잠잘 생각하고 새벽 1시에 갔어요. 차 한 대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 시간에 갔는데도 앞에 한 10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 안에서 다 자고 아침에 딱 문 여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니까 딱 문 열면 가면 거기 이제 준 거 태거 확인하고 사냥꾼 확인하고 이제 오케이 하고 하면 그때 이제 재빨리 가서 그 자리에 자기가 차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빨리 가서 무조건 앉아야 돼.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 재미 많이 봤어요. 저는 보통 사냥 가면은 하루에 2마리 싸웠어.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5년을 사냥했는데 자기는 사슴을 본 적이 없대.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사슴을 보냐.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은 스카우팅을 안 한 것 같아. 자기 미리 사슴이 있을 자리를 확인 안 했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 생각보다 냄새가 엄청나요. 이렇게 같이 옆에 앉았어도 냄새가 펄펄 나. 속으로 내가 사슴이라도 옆에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냄새 컨트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 그래서 저가 그 사람한테도 냄새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이해가 안 되네 그러는데 우리 동양인들이 애드벤처지가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프라이빗 랜드를 사용하면서 이제 퍼블릭 랜드 저 이제 더 이상 사냥 안 간 지 한 10년 넘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돈 내고 하는 거. 그렇죠? 보면 저가 애들 어렸을 때 여기 멧돼 사냥도 한번 데려가 보고 했지만은 그 개인 땅에 여기처럼 개인 땅에 이제 그 사냥꾼들 사냥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기도 원래는 저희가 이 땅을 사기 전에 이 500에이커, 여기 500에이커가 되는 것을 다 사냥터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뭐 플로리다에서 사냥꾼들이 오고 해서 보통 하루에 한 1,500불 정도 받고 집어넣었대요. 예. 그리고 만약에 큰 트로피 잡으면은 또 가격이 바뀌어. 뿔 큰 거 잡으면 한 3,500불 내고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싼 사냥이 아니에요.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좀 싸게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별로 사슴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가 한 750불 하루에. 사슴 고기의 소중함을 알고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 돈을 투자해도 안 왔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슴 고기가 파운드에 우리가 사 먹어도 우리가 구글 서치해보면 나오지만 한 35불에서 한 40불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기만 순고기만 뭐 큰 사슴 잡아서 뭐 60판은 왔다. 그렇죠? 사육의 경우에서 2,400불이잖아. 그렇죠? 만약에 좀 작은 거 잡아서 40판은 나왔다 하더라도 벌써 1,몇백 불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따지면은 이게 비싼 게 아닌데 문제는 이제 공치고 가면은 그냥 돈 나간 거죠. 근데 본인이 좋아하면은 괜찮아요. 우리 애들 때문에 멧돼지 때문에 한번 가봤지만 거기도 보면 사슴 큰 것들이 있어요. 뭐 근데 너무 웃긴 게 멧돼지들은 막 도망다녀. 그러니까 좀 재밌어요. 근데 사슴들은 사람이 가잖아요. 와 먹이달라고. 왜냐면 거기서 살을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사슴들 먹는 이 살의 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쫙 뿌려주면 사슴들이 종류별로 막 와서 막 먹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슴이 와.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왜냐면 이제 사냥꾼은 우리뿐만이 아니었고 다른 뉴욕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 미드 이스턴 사람들인데 사냥꾼이 3명 왔고 여자분들도 2명 따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보고 이제 그 사슴들이 오잖아. 그러면 쟤는 얼마냐, 쟤는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격 얘기하고 마음에 들면 쏘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진짜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가 보기에는 그거는 사냥이 할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펜스 치고 개런티 된 데가 있어요. 안 잡으면 돈 내지 말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100% 살을 먹이면서 사슴 끌고 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고기를 안 먹을, 그러니까 맞게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사료 먹여서 키운 거거든요. 왜냐면 사료에는 호르몬 문제가 많이 들어가죠. 왜냐면 동물들을 빨리 키워야 되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먹다 보니까 슈퍼 사이즈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돈 내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가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사냥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잖아. 근데 사냥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생각보다 버지니아가 사냥터가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개인 땅이 없고 퍼블랜드는 사냥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미국 친구 사냥 친구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러비츠빌, 세너비에서 한 45분 거리 돼요. 러비츠빌은 아마 시애틀에서 더 가까울걸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지금 150에이커. 근데 거기에 80에이커가 그 파밍이고요. 40에이커가 숲이고 8에이커가 오버그론 브러쉬니까 풀이 많이 자라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사슴들 이제 들어가 잠을 자 그러니까 조건은 상당히 좋아.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좀 300에이커, 400에이커 이런 땅 우리가 한 팀이 돈을 모아서 우리가 리스를 하잖아요. 보통 2, 3만 불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3, 4천 불을 내고 1년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지금 맨 처음에 5천 불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사냥 시즌 시작됐기 때문에 4천 불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얘기 확인하고 이제 저도
우리 팀들이 확인된 다음에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리 연락이 안 된, 저 연락을 안 했는데 그때 내 친구 말로는 빨리 해야 될 거다. 아마 금방 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가 지금 같이 사냥하시는 땅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듣고 같이 하겠다고 하면은 혼자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이제 첫 번째는 땅도 못 찾아. 우리가 사는 것처럼 무슨 신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웹사이트에 뜨는 것도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아 우리 땅 있는데 그러면 뭐 사냥꾼 좀 소개해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제 미국 친구가 우리가 말하는 redneck이죠. 빨간 목이죠. redneck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냥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다들 다 숲에 살아, 다 산속에 살고 숲에 살기 때문에 자기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서 이런 게 나오면 좀 얘기를 해줘. 그래서 땅을 좀 같이 사냥하시는 땅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다 보면은 뭐 만약에 원하면 빠르면 올해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가 상태 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딱 일단 잡아놓고 우리가 사냥을 상당히 문제없게 잘하고 땅 주인이 봐도 이 사람들 탈 없네 하고 느끼면은 계속 우리한테 매년 줘요. 근데 처음에 줬더니 뭐 규칙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고 뭐 술 먹고 불 떼고 뭐 이러면은 뭐 완전히 사냥 시즌 도중에 왜냐면 그 사람들도 자기 땅이니까 와서 봐요. 사냥꾼들 사고 치나 안 치나 사냥 안 한다 와가지고 뭐 불을 떼는지 안 떼는지 한번 불 붙으면 끝장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잘 해줘요. 그래서 사냥 땅 저번 주에 저가 말 못했던 게 이거고요. 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 사냥을 이제 혼자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 개인 땅 저게 사냥하는 데는 이 오늘 제가 보여줄 이 트리스는 메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사다리 이용해서 벌써 다 인스톨레이션 다 돼 있어요. 6개인가 7개 돼 있거든요. 6개 돼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앉고 누가 저기 앉자면 서로가 알아 위치를. 그리고 우리가 그쪽 방향에서는 다들 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 이 사슴은 다 밑에 있고 우리가 쏴도 다 땅을 향해 쏘는 거고 자기가 그쪽 방향에 누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을 더 신경 쓰고 또 실제 조심하고 또 우리가 이 사슴 스탠드를 놨을 때 만약에 지금 오늘 그 데녀랑 지금 그 딱트이는 둘 다 사슴 한 번 잡았다고 하잖아. 실제 둘이서 거리는 150야드밖에 안 돼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 근데 여기랑 여기가 사슴을 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저쪽에 있는 사슴이 안 보여. 저기 있는 사람은 이쪽 사슴이 안 보여. 그러니까 거리가 좀 가깝다 하더라도 보이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쏘는 사슴이 다르고 또 안전한 거예요. 뻔히 보이고 가까운 데서 같은 사슴을 볼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수리하는데 안 놓죠. 아무리 자기가 좋아도. 왜냐면 만약에 동시에 같이 봤다. 그럼 누가 먼저 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사냥꾼들이 2-3명 같이 들어가면은 최대한 범위를 넓게 확보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한 명에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같은 사이트를 보고 앉아 있으면은 사슴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줄죠. 보통 내가 사슴을 쏘진 거 눈을 봤잖아. 뭐 내가 죽은 거 봤어. 그럼 보통 한 15분만 기다려도 돼요. 근데 내가 안 봤어. 사슴이 뭐 꽤 잘 뛰어갔는데 잘 안 보였어.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슴이 아직 안 죽은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나무에서 내려오고 움직이면은 걔가 있는 힘 다해서 다시 일어나서 어딘가 도망가. 그럼 절대 못 찾아요. 근데 앞으로 사냥 같이 하게 되면은 실제 그 같이 필드레싱도 하려고 하고 또 그다음에 저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지금 생각보다 사냥하시겠다는 분이 좀 있기 때문에 클럽 하나 만들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슴을 잡았다. 그러면 우리가 카톡방을 해가지고 지금 잡았는데 사슴 필드레싱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저는 기다리지 않아요. 저는 움직이고 있을 거고 시간 맞추고 오시면 보는 거고 아니면 못 보는 거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클럽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해요. 그러면 서로가 도움이 되고 서로가 배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큰 거 잡았다. 좀 힘들다. 그러면은 누구 시간 계시면 좀 같이 끌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좀 나와주세요 하면 서로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클럽을 한번 만들어 볼까 좀 저가 지금 구상 중이고요. 저번 주에 저한테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이 안 나오는데 어떤 분이 트리 스탠드를 저가 옛날에 40피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왜 이렇게 높이 올라냐는데 내가 어제 앉았어. 근데 사슴이 나오는 길이 건너편에 언덕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20피트 올라갔는데 걔가 넘어올 때는 나랑 눈높이야. 그러면 금방 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을 땐 전 더 높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사슴하고 나하고 눈높이가 안 되기 위해서요. 저가 그 젊었을 땐 진짜 높게 타고 이렇게 나무가 휘청휘청거리면 나름대로 재밌었는데 요즘 무서워서 요즘 가능하면 그거 피하고 있어요.
또 수업 끝나고 나가가지고는 이제 사슴 추에 찾는 법. 많은 분들이 사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니까 사슴이 다니는 길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추 시스템을 할 건지 저희가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똑같은 추에를 저번 주에 저가 보여준 거랑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요번 주 영상 안 나갑니다. 보시고 싶으시면 저번 주 거 보세요. 우리가 활총이나 활 쐈을 때 쓰이는 이걸 우리가 브라드헤드라 그래요. 이것도 제가 저번 주에 했으니까 영상 요소 끄겠습니다.